뭐 세금들을 안 내고 있으니까 이 예. 혜택에 전혀 이제 혜택이 수혜 없는 대상이 거죠. 안 되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한 520만, 자영업자 중에서도 사업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한 500만, 또 뭐 무급 가족 종사자 이런 분들 다 따지면 한 1,200만 명 정도는 이 혜택에서 이제 제외가 되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그 월세를 지원하는 이제 제도는 이제 주택 바우처, 주거 보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, 그럼 그런 거부터 먼저 정부가 손을 좀 보려고 그랬어야 되는데, 그걸 하려면은 이제 이 주택 임대차 등록 같은 것이 돼가지고 그 월세나 이런 것들을 얼마를 내는지 이게 좀 투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선 정부한테 보조비를 받아낸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, 어느 또 특정 임대차는 굉장히 폭리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그럼 그걸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, 또 보조비를 지원해 줬더니 임대인이 그걸 전부 다 인상을 해가지고 임대료 인상으로 가져간다든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차 등록제 같은 게 돼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번 제도 내에서도 그런 걸 이제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. 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임대차가 점점 정부는 이제 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임대차 등록제를 정비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실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, 이제 그런 제도는 이제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니까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뭐 송파의 세모녀 사건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,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주택 바우처 같이 그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. 주택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? 주택 바우처는 이제 직접 돈을 주는 것이죠. 네. 예, 그러니까 뭘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공제해 줄 게 있지만 저소득층은 세금도 안 내니까 직접 돈을 이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, 이제 그런 제도들이 좀 도입이 안 됐다. 그러니까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. 2월 26일이었는데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둘, 세 모녀가 한 달 수입 한 120만 원 정도 벌면서 월세 38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었는데, 그 38만 원짜리 월세가 5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부녀가 각종 공과금 또 월세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다 내고, 그 숨을 거두면서 유서에 남긴 것도 그 공과금과 집세 그거 딱 봉투에 넣어놓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? 그래서 정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,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번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러니까 빠져 연봉 있는 7천만 거죠. 원 하시는 분이 월세 50만 원은 사실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월 100만 원, 150만 원 버시는 분이 월세 50만 원 하면 굉장히 부담이 38만 원에서 50만 원 올랐다면 3분의 1이 오른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좀 예. 대책이 좀 먼저 좀 선행돼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. 예, 그래서 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10월에 시범 사업을 시정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것과 좀 더 보조를 맞춰서 빨리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고요. 대상은 이제 97만 정도에게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주거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, 이제 비용은 월에 한 11만 원 정도로 종전에 이제 지자체나 구청 등에서 제공하던 이런 보조금보다는 조금 높아진다고는 하는데, 여전히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좀 균질하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좀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,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바우처 제도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당한 금액이 돌아가는지,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거 비용을 좀 편법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신고하고 더 받아가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하면서 좀 정착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집 주인들은 실제 세부담이 얼마